맞는 말씀 같아요. 10년 전에 이 동상 봤으면 턱끝 안 건드렸을 텐데요. T절골, 이걸로 턱이 줄어든 건지, 턱끝이 줄어든 건지, 살짝 전진하고 폭 살짝 줄였다는데, 이럴 거면 턱끝을 굳이 왜 건드린 걸까요? 뭐 습관이기도 하고, 윤곽 3종이라는 어떤 세트 메뉴?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낸 결과 아닐까 싶어요. 턱끝이랑 광대랑 나중에 핀 제거할 때 턱끝 신경 다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핀 제거할 때는 턱끝 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. 오히려 턱끝에 통증이 있거나 막 그랬던 분들이 핀 제거하고 좋아진 경우는 종종 봐요. 재수가 좋았던 건지 치아가 아프거나 까매지지는 않았어요. 이 동영상 보니 무서워요. 제가 뭐 겁주려고 만든 동영상은 아니에요.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. 그리고 치아 변색되고 치아 흔들리고 치아 뽑히고 뭐 계속 아프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병원마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뭐 의사 내 탓 아니야. 뭐 너가 예민해서 그래. 이런 병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치과 가봐.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.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제가 턱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르고 뭐 전진하고 줄이고 시옷절골 뭐 T절골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닥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신경 손상을 100%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에요.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자들의 이 신경이 지나가는 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일 수 있거든요. 뭐 지금 이 그림, 이 논문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놨지만 다른 논문 보면요. 뭐 여기서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막 이 플렉서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다면 플렉서스는 뭐냐면 이렇게 막 꽈져 있는 거예요. 자기들끼리 엉켜 있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몇 개 끊어져도 지들끼리 막 살아나고 이런다고요. 그래서 안 그런 경우도 많고, 그러니까 뭐 전에도 지난주에도 답을 드렸지만,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빨을 뒤로 밀어넣는 ASO 수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자르면은 분명히 치아로 가는 신경은 다 잘리잖아요.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. 근데 왜 치아 감각이 사라지지 않느냐, 살아나느냐, 이런 거에 대한 동물 실험도 있기는 해요. 그런 플렉서스로 설명을 하거든요.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수술했는데 환자가 안 들어와서 뭐 이빨이 까매지거나 뭐 계속 치아가 아프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수술이 점점 나이 들면서 싫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, 내가 컨트롤하기에 버겁다고 느껴지는 거, 빈도는 낮지만 생겼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, 이런 것들은 자꾸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뭐 제가 코 수술을 막 즐기지는 않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이 나버리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컨트롤 안 되고 염증 나는 경우 있어요. 아무리 소독을 하고 약을 때려 붓고 깨끗하게 하고 무리스럽게 안 하고 용을 써놔도요. 어떤 환자는 또 염증이 나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뭐 모든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겠지만 근데 본시멘트 턱에 넣는 거, 뭐 광대에 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쉽고요. 빼면 되니까. 어쨌든 빼면 증상이 좋아지니까. 아니, 회복이 되니까. 근데 그 빈도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. 뭐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. 이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거든요. 근데 코 수술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겪는 게 1년에 두세 건 이상의 염증을 겪으세요. 뭐 코만 하시는 선배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1년에 뭐 한 적으면 3개, 많으면 10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뭐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적다라고 말씀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에 환자 10명, 3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이건 제 성향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런 말썽 생기는 수술에 대해서는 점점 피하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턱끝이 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죠. 턱끝 얼마나 티졸골 많이 했어요.
근데 이렇게 돼버렸을 때 해줄 게 있냐는 거죠. 기껏해야 플레이트 빼주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자는 얼마나 괴로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 소비가 일어날 것이냐. 그게 저는 싫었던 거죠. 그래서 뭐 여기 글 적어주신 것처럼 뭐 조금 살짝 할 거면 뭐 하려고 했나.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보형물 조그만한 거 넣어주고 말지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커요. 왜냐면 보형물 넣었을 때 결과도 편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회복기간 이런 것도 훨씬 빠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도 편하고 뭐 그러니까요. 근데 뭐 또 그걸 반대하는 보형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물질이지 않느냐 뭐 시한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그 뭐 보형물이 시한폭탄이라면은 이건 지뢰밭 같아요 약간.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주신 게 이거예요. 턱구 수술은 교합은 정상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2급 부종교합이었던 제가 수술한 게 맞는 건가요? 사실 교합이 정상일 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는 정말 많거든요. 그러면 2급 부정교합에서 악교정 수술을 할 것이냐 양악수술이나 하악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그건 싫다. 그런데 개선은 되고 싶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진이나 보형물이죠. 그러니까 맞는 거냐 틀리냐는 거냐는 없어요. 내가 이러한 저러한 선택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차이는 존재하겠죠. 그래서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뭐가 절대적으로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의료 영역에서 질문과 답이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단답식이에요. 사실 저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단답식으로 답을 점점 못 하겠어요. 그래서 제 일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. 양자역학 같다고. 해봐야 한다. 막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. 양자역학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. 확률. 그 다음에 검증을 하려고 확인을 해봐야 결정이 되고 하려고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. 이게 제 느낌이에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걸 갖고서 옳다 그러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솔직히 그거 저는 좀 소모적인 논쟁 같고요.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거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